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는 앞서 차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복합제 용기에 대한 설명을,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번 차시는 어떻게 이 초고압 복합제 용기를 검사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소용기 같은 경우에는 700바를 기본 사용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안 오실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700바를 사용하면서 어떤 폭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외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기준을 어느 정도 정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가고 있는 기준과 그리고 적용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세부 시험을 진행해서 이 고압 용기들의 시험이 안전하게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차시라고 생각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차시 내용은 수소 복합제 용기 국내외 안전 기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소 자동차 현재 지금 개발되고 있는 넥소 같은 경우에는 사용압이 700바입니다. 700바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압력에 대해 가지고 지금 CNG 용기가 일반적으로 CNG 버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207바거든요. 207바의 용기가 저번에 한번 그때 터져가지고 그 행당동에서 그때 한번 사고 났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거기에 지금 207바보다 200바가 거의 3배 이상, 3배 이상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용기들이 터졌을 때 더 안전하게 소비자들한테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국내외 안전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어 가지고 검사를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예전처럼 횡단도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 많은 분들이 개발하고 그다음 안전 기준을 확실하게 검사하고 해야 되는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검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런 고압 용기가 이렇게 실생활에 이제 계속 적용이 될 겁니다. 적용이 될 건데 그러려면은 이런 특수한 일반적 강제 용기가 아니라 이번 여러 가지 이제 탄소 소모가 들어가 있는 복합제 용기에 대한 이제 하이테크 날리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아시고 대부분 다 향후에 베이스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검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인증부터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인증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증이란 단어는 영어로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approva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고압 용기가 사람 또는 기가 운반한 위험물로서 제품 안전을 위해 품질 및 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심사 및 평가를 거친 후 타당한다고 판단될 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서를 발행하는 절차를 어프루벌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판매가 된다면은 이런 초고압의 용기들이 터진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단적인 예로 또 저번에 한번 강릉에 하나의 터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일반적인 압력은 15바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최적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 이제 그렇게 터졌고 주위가 이제 많이 손상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때는 이런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런 하물며 이런 더더욱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공신력 있는 곳에 통해 가지고 검사를 받고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프로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증이 있고 인증서도 나와야 되고 인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아까 그 어프로블이란 인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 요건을 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바로 아까 인증서가 나와야 됩니다. 인증서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합격했구나. 그리고 이건 판매해도 되는 하나의 증명서를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법적으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줄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이제 인증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인증서가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국내하고 일본하고 각각 유럽하고 미국하고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검사 기관이라고 일반 사립 기관이 있습니다. 사립 기관이 있는데 이런 이제 사립 기관 한 5군데나 6군데 좀 해서 그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 허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독립 검사원이 사립검사기관이죠. 사립검사원이 검사를 한 후에 그거를 이제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미국 DOT라든가 유럽 쪽에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요. 각각 정부기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총괄적으로 다 관리한 후에 이렇게 이제 직접 모든 걸 책임지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증을 발행하고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준도 있고 외국 기준도 있고 그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규정이라는 레귤레이션, 영어 원문을 또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규격 스탠다드 또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상위법인 레귤레이션에서 세부적으로 절차를 설명하는 스탠다드나 코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실험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코드를 없으면은 상위법이 없으면 하위법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아니면 하위법이 없으면 상위법에서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실험하는 방법들을 잘 확인하고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합제 용기는 일반적인 강제 용기와는 다르게 시험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제 용기는 대부분 다 보면은 재료 검사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어느 정도 시험이 끝나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뭔가 파열하고 반복하고 극한 온도 반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실험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합제 용기는 일반적으로 재질 분석은 업체에 대부분 다 자율적으로 맡기는 대신에 아주 작은 기준만 잡고요. 모든 완제품이 나왔을 때를 통해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비에이션, 즉 이런 만들었을 때 이런 차이가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완제품에 나왔을 때의 성능을 확인하는 쪽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단일 제품, 그러니까 하나의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들은 재료 물성만으로 두께만 산출돼 가지고 나온다면은 기본적인 아웃풋, 즉 나오는 성능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종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는 어느 정도는 그 완제품에 대해서 따로 실험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밀 검사 또는 설계 타당성 검사라는 그 기준이 있고요. 이건 뭐냐면 영어로는 디자인 퀄리피케이션 테스트 또는 프로토타입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 12가지, 13가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완제품에 대한 그 제품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 13가지 시험을 먼저 다 수행을 한 후에 이게 하나라도 실패 없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가 합격증 또는 이런 인증서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인증 시험 검사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ISO에 따라 가지고 ISO 17020에 따라 가지고 검사 기관, 시험 기관, 17025는 시험 기관, 그다음에 17065에 따라 가지고 인증 기관에 따른 기준에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따라 가지고 합격증을 주고 아니면 검사만 하고 그다음 시험만 하는 곳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 ISO 17020, 025, 065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시설 및 합격증, 불합격을 표시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법정 검사만 해주는 곳, 이걸 저희는 검사 기관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 기관은 검사에 대한 상세 수치 기입 정도,
리포트 발행 정도 하는 거를 이제 시험 기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증 기간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제 리포트의 리뷰까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에 대한 리뷰까지 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 가지고 이 ISO 9001에 따라 가지고 그 품질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만이 인증 시험 검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런 그 서티피케이트, 합격증 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KGS 인증서는 아니고 KGS 합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합격증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미국 인증서, DOT 인증서, 그다음에 NGV라든가 관련된 산업 스탠다드에 관련된 인증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증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업체에서 먼저 인증 신청 서류를 이제 제출하게 돼 있고요. 인증 서류를 통해 가지고 QA, QC 플랜이라든가 그다음에 설계 해석 관련된 자료들, 그다음에 도면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관리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지금 합당하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지 서류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공장 심사를 들어갑니다. 그 공장 심사에 제작하는 곳에 해외에 있으면 해외, 국내에 있으면 국내에 가가지고 검사원이 가서 저희 직원이 가서 직접 그 제품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그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QA 절차라든가 이런 서류적인 절차들이 어느 정도 다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이상이 없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품 성능 평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제품 성능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수소 용기 같은 경우에는 한 12가지, 13가지 정도 되는 기준 스탠다드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 용기는 대부분 다 이제 국토부 고시에 자동차용 내압 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 4가 이제 주로 이제 적용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파열, 반복, 극한 온도, 낙하 시험 등 수도가스 반복 등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제품들이 한 번에 다 통과될 각각의 제품들이 그 각 시험들을 다 통과되어야만이 이제 심사 결과를 취합한 후에 마지막으로 합격증 또는 인증서가 나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시험 평가는 두 가지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디자인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그 인증 검사, 정밀 검사 이런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합격증이 나온 후에 나머지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기 전에 배지 검사 또는 랏 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두 가지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증 검사는 제품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한 번만 받아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모든 게 이제 다음부터는 그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압력, 그 치수에 맞는 고기에 대해서는 이 인증검사 자체, 정밀검사 자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검사를 통해 가지고 배치 검사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도 한 배치는 200개라고 보고 있고요. 그 200개 안에서 이제 한 개 파열 또는 뭐 2개 반복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뽑아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걸 수행한 후에 그 배치 안에 이상이 없으면 확인한 후에 나중에 이제 그 나머지 제품들은 생산했던 것들은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루트로 이제 절차로 진행되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소용기는 대부분 다 이제 UNEC R 넘버 79를 기본 베이스로 잡고 있고요. 이 기준에 거의 유사하게 국토부고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 4로 인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왔는 그 기준 인증 시험 자체가 어느 정도 내용 자체는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외국에 가서 판매할 거면 79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국내 한국에 팔 거면은 그 자법이라고 부르는 이 별표 4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서 합격증을 받고 국내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국에 따라 가지고 각각 그 허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세한 문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인증을 받을 때 임해야 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술 규격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간단하게만 적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범용 용기는 뭐냐면 공기호흡기, 드론 용기,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이제 운반용 용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범용 용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뭐 KGS 국내 같은 경우에는 KGS AC411 이게 타입 3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타입 4 용기 같은 경우에는 418이라고 나왔습니다. 418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DOT CFFC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ISO 11119-2 또는 9-3 있고요. 그다음에 1EN 1245 뭐 등등 있습니다. 캐나다는 B339-0이 있고 일본은 KHK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용기를 기본으로 베이스를 한다면은 이제 조금씩 압력이 커지고 체적이 커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연가스 자동차용 용기, CNG 용기라고 하죠. CNG 용기, 그다음에 수소 용기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G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이 이런 기준 따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수소용기이기 때문에 수소용기는 아까 자법이라고 부르죠.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그게 별표 4가 대부분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산업 스탠다드 이제 강제 규격은 아니고요. HGV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DOT에 따라 가지고 그 특별하게 특례처럼 허용해 주는 그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스페셜 넘버라 그래 가지고 SP 번호로 해서 따서 외국에서 나오는 거를 그대로 미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특례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은 EC79가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현재 이제 이제 조만간 이제 기준이 이제 더 강화되는 곳으로 글로벌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GTR 규정이 지금 이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도 조만간 향후 몇 년 안에 국내에 도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많은 시험들을 각 개별 용기마다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열, 상온 반복, 극한 온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낙하 시험이 있습니다. 낙하 시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높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용기를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 옆에 하나 보이시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타입 4 용기가 좀 그렇습니다. 타입 3 용기는 뒤에 단단한 금속이 뒤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뜨려도 이제 뒤에서 이제 충격에 해가지고 뒤로 탄소 섬유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그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탄소 섬유가 이제 충격에 대해서 훅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보시는 그림처럼 탄소 섬유가 뒤로 밀리면서 다 깨져 버립니다. 구멍이 뻥 뚫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CNG 용기에 한해 가지고는 그 돔 쪽에 이런 그 고무 패드를 달아 가지고 낙하 시험을 이런 걸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게 있고요. 근데 수소 용기 같은 경우에는 복합재 용기가 워낙 두껍게 감겨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복합재 자체가 이제 이런 충격을 견뎌내 버립니다. 그래서 떨어뜨려도 뒤에 밀리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일반 수소 용기 같은 경우에는 복합재 용기 따로 그 고무 패드를 달지 않고 그렇게 시험을 해도 통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높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충격을 가했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사될 수 있는 게 외부의 차체에서 충격 가했을 때 이런 것들이 용기가 안전한지 아닌지 이렇게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염 시험입니다. 화염 시험은 용기가 이제 차량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화재가 났을 때 이 용기가 안전하게 안에 있는 가스들을 폭발하지 않고 안에 있는 가스를 바깥으로 모두 벤트해 내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용기 같은 경우에는 용기만 단품이 있지만 그 용기 앞단에 PRD, 프레셔 릴리프 디바이스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온도 감응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압력과 온도를 감응하는데 대부분 다 온도를 감응하는데 거기에서 그 밸브 어댑터에 다 붙거든요. 그 붙는 장치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그 화염원이 닿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되면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모든 가스들이 다 벤트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용기를 두고 그 앞에 그 프레셔 릴리프 디바이스라는 PRD를 단 상태에서 국부 화염 시험, 그다음 전체 화염 시험을 통해서 모두 다 했을 때 몇 분 안에 모든 안에 있는 가스가 다 바깥으로 배출되었을 때 이거는 합격으로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에 있는 가스가 계속 있고 화염만 계속 된다면은 나중에 이 용기는 터지기 때문에 주위에 살상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안에 있는 모든 가스들이 모두 벤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총탄 시험이 있습니다. 총탄은 사실 국내에서는 참 뭐 총을 휴대하지는 않지만 미국이라든가 여러 외국계에서는 이제 총탄을 휴대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제 이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일정 거리에서 쐈을 때 용기가 들어가서 바깥으로 용기가 뻥 하고 터지지 않고 바로 나가거나 그대로 박혀 있을 때 이건 합격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에 뭐 북한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탄 시험을 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느냐 국내에서는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북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성이 그래도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이런 외국에서도 적용한 그대로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압 시험입니다. 이 내압 시험은 뭐냐면 이게 설계 단계 검사에 들어가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용기에 관해 가지고 이제 시험하기 전에 시험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안에 있는 사용압이 만약 700배면은 1.5배 약 1050바 정도 되겠죠. 1050바 정도를 가압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상 팽창을 하지 않는지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용기 안에다가 1050바를 넣어놓고 물을 넣었을 때 갑자기 압력이 떨어진다거나 그 안에 있는 무게가 떨어진다거나 그다음에 뭐 이상 팽창량이 좀 뭐 급격하게 부풀은 게 줄어든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영구 팽창률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팽창하는 양에 대비 뭐 어느 그 수치가 5에서 10% 안에 들어오면은 합격인데 그 이상으로 많이 큰 차이를 보인다 하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하면서 그렇게 끄집어내서 얘는 폐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열 시험입니다. 파열하고 반복은 일반적인 용기를 개발했을 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파열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아까 뭐 대부분 다 법적으로는 사용압의 2.25배를 통해 가지고 그 이상을 터졌을 때 합격이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 검사에서도 3개를 뽑아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전부 다 이 3개 제품이 전부 다 사용압의 2.25배 한 1,500 몇 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를 넘겨 가지고 파열되는 걸 확인한 후에 이 다음 시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상온압력 수압 반복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처음에는 전부 다 물을 이용해서 다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는 압축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파괴되면은 나중에 주위에 있는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초기에는 비압축성인 물을 이용해 가지고 시험을 먼저 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이제 가스를 이용해서 시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의 용기에 대해 가지고 물 넣고 이제 875바로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용기에 사용하는 환경이 최고 맥시멈 85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85도 정도 되면은 얘네들이 내부에 있는 가스가 팽창하기 때문에 대략 한 810 몇 바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안전마진까지 합쳐가지고 875바로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압력대로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11,000 CNG는 11,250회고요. 그다음 여기는 지금 이제 했는데 기본적으로 EC79 같은 경우는 12,000회 거의 대략 그 각각 기준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12,000회 정도 통과하면은 1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터지지 않는다면은 문제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45,000회까지 돌리는데 그 중에 뭐 뻥 하고 터지지만 않으면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12,000회 정도 좀 넘어가면 대부분 다 누수나 누기가 일어나고요.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2만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45,000회까지 견디는 그런 제품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 시험을 해서 내부 성능까지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85도하고 마이너스 40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각각의 극한 온도 용기를 넣어놓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외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내부 온도 유체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런 확인하는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복합재에 흠집을 냅니다. 흠집을 내서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반복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랙 진전도에 따라 가지고 이 용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낙하 시험 해가지고 용기의 충격에 대한 그런 시험도 확인해서 1.83m 정도 떨어뜨려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시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화염 시험 말씀드린 대로 화염을 해가지고 그 자체도 내부에 있는 가스가 바로 자체적으로 벤트가 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가속 응용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기본적으로 한 85도 정도에 되는 그 온도에 용기를 넣어놓고 1000시간 동안 해서 얘네들이 견디는지 그 내부에 있는 어댑터에 있는 오링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견디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각 시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차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